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 수산물 유통센터가 개장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운영 법인을 구하지 못해 개장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가까스로 운영에 들어가긴 했지만 식당 등 편의시설 입점자 모집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사업비 222억 원을 들여 조성된 광양 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간간히 손님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준공 8개월 만에 도매시장 운영법인이 선정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는데 대부분 공간은 아직도 제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3층은 푸드코트 공간인데요. 6개월 넘게 입점자를 찾지 못해 텅 비어 있습니다. 2층 상차림 식당 한 곳만 운영될 뿐 편의점과 카페 등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광양시는 임대료를 40%까지 낮추며 수차례 편의시설 입점자 모집에 나섰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입주하거나 뭘 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편의점이 여기 있다면 가까우니까 당연히 오겠죠. 시설 유지관리비에도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운영 관련 올해 책정된 예산은 3억여 원. 반면 걷어들이는 수입은 미미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월 매출이 많아야 1억 원인데 관련 법상 도매시장 매출의 0.5% 내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시키는 게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만 고품질로 잘 들어온다면 차후에는 좀 자리 잡지 않을까. 광양시는 또 수산물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관내로 제한했던 입점자 모집 범위를 전라남도까지 넓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광주 전남 재생에너지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너무 많은 전기가 생산돼도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 건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졌던 지난 20일 최대 전력 수요는 97.1기가와트.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넘어섰지만 전력 대란 우려는 없었습니다. 전체 발전량 중 17%를 차지한 태양광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원전 수준에 거의 육박한 상황인데 얘가 날이 맑으면 이제 출력이 최대한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일조량이 많고 여유부지가 넓은 전남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태양광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을 당시 많은 사업자들이 전남에 몰렸고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전 설비 용량을 기록했습니다. 호남 지역이 그만큼 햇빛이 좋고 또 어떤 개발이 덜 돼가지고 어떤 그 부지가 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갖고 이제 호남 지역에 태양광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당장 다음 주부터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허가에 제동이 걸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넘쳐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할 형편인데 초과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공급망인 송전 능력 역시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위해 송전 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정부는 송전 시설을 늘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를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 초과분을 사용할 지역 내 수요도 부족하고 다른 데로 보낼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신규 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호남 지역에서 이제 신규로 발전 사업을 허가를 받는 것이 주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전력망 건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력망 건설은 물리적인 시간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겹쳐서 지금 상황이 발생했지 않았나.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당분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지난 5월 말 발표하면서 유예기간은 석 달만 줬습니다. 당장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신규 허가가 제한됩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전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있는 지역으로서는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롭게 이 사업에 이제 뛰어들고자 하는 사업자, 중소사업자나 영세사업자분들께서는 기존에 해왔던 계획들이 흐트러지게 돼서 환경단체들도 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온 인류의 동시대적인 목표인데 재생에너지를 승진시키겠다고 하는 이 정부 정책을 어느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는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지역의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뒤늦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만이라도 좀 더 늘려달라고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9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규제 정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대학교가 목포대 글로컬 대학 30 최종 선정에 축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순천대는 오늘 목포대의 선박 그린 해양 에너지 분야 집중 육성 전략과 순천대의 강소지역 기업 육성이 상승 효과를 발휘해 전남의 혁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남 동서부를 대표하는 두 대학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에도 함께 노력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 건강권 확보에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흥군의 수건사업인 군립하늘공원 조성공사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총 사업비 198억 원을 들여 봉안당과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을 갖춘 57,679제곱미터 규모의 군립하늘공원 조성공사가 현재 전체 공정률 20%를 보이며 내년 6월 준공과 2026년 1월 사용 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현장 간부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경과와 예정 공정을 확인, 점검했고 올해 안에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적정한 이용료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지난 2016년부터 녹동 해수탕 건립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감염병 확산과 시공사 자금난, 감사원의 감사 등 말 그대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은 지역 주민들의 수건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복합문화센터로 방향을 바꿔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 연수원 인근에서 복합문화센터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 정도인데 내년 초 시설이 완공되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상반기 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주변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영장은 이미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생존 수영장도 별도의 풀로 만들어집니다. 당초 해수탕을 계획했던 3층에는 키즈 카페가 들어서는데 녹동항과 소록도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2층에는 다양한 교양 강좌가 열리는 교육장과 체력 단련장이 조성됩니다. 이처럼 복합문화센터 완공이 가능해진 데는 민선 8기 고흥군의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이 방치 이것들을 전체 재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힐링 해수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상급 기관 감사에서도 해수탕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125억 원을 들여 해수탕 건립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과 주변 상권의 반대, 불투명한 사업 전망 등으로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진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항은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초부터 경제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민과의 대화와 의견 청취를 수차례 가지며 사업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그 연수원하고 우리 도양복합문화센터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합쳐지면은 좀 더 그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고흥군은 수영장과 카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도양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주변 지역 인구 유입과 삶의 질 개선, 나아가 고흥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60주년을 맞은 국내 산업단지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내 주요 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인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기념식을 마련하고 여수산단과 GS칼텍스가 걸어온 길은 국가의 중요한 유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1967년 5월 여수산단에 가장 먼저 입주한 기업으로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기술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GS칼텍스 예울마루와 예술의 섬 장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 개발과 기술 자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광양시 포스코 벤처 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오늘 2024 포스코 벤처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전남 스타트업 포럼과 연계해 도내 벤처 친화적 생태계 조성과 광양 벤처밸리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벤처밸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한 포스코 벤처 지원단은 포스코 연구원 소속 석박사급 연구 인력들로 구성되고 스마트 팩토리와 계측 기술, 금속 경량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이 체계적인 기술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여수에서 뜨거운 여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K-팝과 트로트 공연, 야간 마라톤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시원한 여수의 바다를 배경으로 대형 특설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모였습니다. 형형색색 굿즈를 든 팬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엔믹스 응원하러 진주에서 왔는데 엔믹스 설윤 씨가 다치지 않고 무대를 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엔믹스를 보러 왔는데 저는 설윤을 제일 좋아하고요. 설윤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예뻐요, 누나. 8월의 마지막 주 여수 썸머뮤직 페스티벌 Y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축제 첫날엔 음악방송 쇼 챔피언이 마련돼 아이돌 가수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K-트로트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2천여 명의 러너들이 여수 밤바다를 보며 달리는 나이트런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박람회장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크루즈사 그리고 우리 K-팝 공연해서 같이 국제 관광객도 부르고 국내 관광객도 부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계화해서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축제가 끝난 뒤인 31일 국내 대표 물축제인 워터밤 여수도 잇따라 열립니다. 이 행사에는 제시와 솔라, 키스 오브 라이프 등 인기 가수가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에 대한 지역사회 내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미래 세대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호소문을 통해 연양뜰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절차적, 법률적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경찰과 법원까지 시 행정의 적법성을 확인해 준 만큼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지역의 힘을 결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의 확성기를 통한 선전전 등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 네티즌이 만든 사이트에 지역의 피해 사례도 접수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개설된 딥페이크 맵 피해 학교 지도에 따르면 전남에선 여수와 목포, 장성 등 3곳이 딥페이크 피해 사례로 접수됐습니다. 여수경찰은 이에 대해 해당 학교에 대한 피해 신고는 없지만 최근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노인요양시설연합회가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시가 추진하는 북부 노인복지타운 조성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연합회는 순천시가 대형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면서 민간시설 운영자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12월까지 서면 서평리 일대에 치매 전담형과 단기 보호 등 110명 규모의 요양시설을 포함한 노인 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어제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기대감과 매출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30일부터 사흘간 여수 진남관 일원에서 여수 문화유산 야행이 열립니다. 전라좌수영 성덕길 투어와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청년 창업물 청춘마루에 추가 입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점 분야는 식음료로 선발된 청년은 월 3만 원의 저렴한 사용료와 무상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오늘도 33도까지 올랐지만 이른 아침과 밤 사이에는 열기가 꽤 누그러진 듯합니다. 오늘까지 가끔 비가 내린 지역이 있었는데요. 비로 인한 높은 습도 또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25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32도를 보이겠고요. 금요일인 모레는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내일 하늘도 구름 많겠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거문도와 토도를 중심으로 여수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해안가에서는 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고흥이 25도, 그 밖의 지역은 26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순천, 고흥은 32도, 광양 31도 보이겠고요. 여수는 30도에 그치며 더위가 약간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3m,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와 함께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53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지난 12일 망덕포구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확인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어패류 섭취나 상처난 피부의 바닷물 접촉이 주요 감염원으로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치사율이 50% 내외로 높은 만큼 감염병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6월부터 매주 한 번씩 비브리오 폐혈증 유행 예측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한 수족관 수질 검사와 고위험군 집중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상습 침수구역인 국동지구 일대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357억 원이 투입되고 3만 리터의 유수지를 확충한 뒤 관로 신설과 개량 등 대대적인 정비가 실시됩니다. 평소 국동지구 일대는 집중호우로 상가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해 지난 2020년부터 하수도 정비 대책이 수립돼 시행 중입니다.